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신한의 이선엽, 신한의 최고의 그 스피커시죠.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 투자 인사이트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외모 아닌가요? 사실은 네. 뭐 안구정화가 된다 이런 분도 계시던데 네. 아닌가요? 제가 지금 눈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안구정화가 정말 되고 있어요. 댓글이 욕 달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올해 와서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 세계적인 큰 흐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미국 금리가 이제 거의 끝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연준의 총재들 발언들 보면 이제 거의 뭐 누구는 뭐 5.5까지 올려야 된다고 하지만 분위기상으로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채권 시장은 거의 뭐 5%는커녕 5% 너희들 올리고 나면 곧장 내려야 돼. 뭐 이런 분위기로 채권 시장이 가격 매김을 하고 있어요. 미국 금리 상을 과연 여기서 지금 연준이 이제 소위 말하는 블러핑하는 것처럼 말 세게 하는데 과연 올릴 수 있을까요? 뭐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시장은 목적이 돈 벌기 위한 목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저희도 자주 틀리지만 틀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내가 이렇게 베팅을 했고 이럴 거에다 베팅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져야 돈이 벌려요. 그렇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목숨을 걸었죠. 네. 반면 연준은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특히 현재는 인플레이션을 잘 잡히고 있어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 역시 고용 시장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잡히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연준이 만약에 유화책으로 가게 되면 시장의 얘기를 듣고 당신들 얘기가 맞아요. 금리도 더 많이 못 올릴 거고 우리가 빠르게 내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내려가던 물가가 다시 올라와요. 네. 연준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 머릿속에서 뭐만 들어있냐면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서번스가 있었던. 네네. 그래서 이 되풀이지 않는 과정이 그냥 우리로 놓고 보면 결국 물가가 재발하는 걸 막는 데 초점이 가 있고 물가가 재발한 초점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조치는 일단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고용이 조금 악화가 되고 그래서 임금이 추가적으로 생각보다 물가를 재발시킬 가능성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네. 사실 실제 속으로는 살 떨릴 수도 있어요. 쟤들 얘기가 맞는데 실제 연말에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 그 속내를 우리한테 먼저 비치진 않는다라는 거죠. 네네. 따라서 제가 보기엔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는? 예, 그렇죠. 네. 그냥 그럼 연준이 틀렸다가 아니라 연준은 자기 책무를 다할 뿐이다.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네. 여기서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고용도 어려운 지금 잡기 쉽지 않은데 막 네. 주가라도 올라보세요. 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뭐 이미 채권도 네. 올랐는데 주가까지 올라버리면은 다들 이거 재버리는 쉽지 거죠. 않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책무를 다할 뿐이고 다만 연준은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다. 그래서 지표가 자기네들 생각했던 수준으로 잘 잡히면 당연히 뭐 시장이 생각한 대로 내릴 거고 시장은 그럴 거라 보고 있는 거고 네. 연준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자기들이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을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정도로 그렇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부터는. 지금 죽어나요. 네. 사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요지도 결국 이렇습니다. 똑같은 경기 지표를 봤는데 올 초에 있었던 전미 경제학계 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보스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분들조차도 의견이 엇갈리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연준의 19분이 의견이 똑같았다? 웃기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사실. 거기도 상식적이었다라면 의견이 오갔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절반은 경기 영착륙이야, 절반은 경착륙이야 그러는데 안 그랬다라는 얘기죠. 우리지 오르는 생각이 똑같아. 이거는 자기들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어떤 의지? 물가 잡힐 때까지는 안 바꿀래. 그런데 바뀌면 그 물가가 잡히면 바뀔 수도 있어. 그냥 네. 그 얘기지. 그걸 너무 서로 다르니까 누가 이겼느냐 틀렸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최근에 썸머스도 생각 바꿨어요. 말이 바뀌었죠. 네, 네. 썸머스가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연장률이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 예. 썸머스도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 뷰를 바꾼 거예요, 사실. 예. 그분이 그럴 정도이면 말 바꾼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영향력을 알 텐데 그 정도면 본인도 연착륙을 시도한 거예요. 나 옛날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봤지 나 조금 바꾼 거 그때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시장이 오르는 거를 지금 결코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럼요. 예. 애매한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작년부터 진짜 거의 뭐 시장 쪽집게 도사로 지금 등장을 하셔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이창용 총재라는 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때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제 금감원 부위원장이 하여튼 뭐 그쪽에 계셨었거든요. 어디 맞아요. 저는 금감원 관계자 임원이었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우리나라에 저런 분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 위기와 관련된 대책을 내놨었을 때 그 대책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무릎을 쳐주셔서 와 정말 대단하다. 격이 다르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있는 한국은행 총재 전에 있던 총재분들도 너무나도 훌륭하셨지만 이분은 사실 좀 급이 다른 분이라는 데 대해서 이견은 없으십니다. 그 채권 시장이 올해 들어와서 최고가를 쳤어요. 미국의 채권 가격이 최고가를 쳤는데 바로 전날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했던 내용들이 쫙 퍼졌는데 이창용 총재께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고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얘기하면서 미국 국채가 그냥 미친 듯이 올라버렸고 금리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계 사람들이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듣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세계적 국제기구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제롬 파월 의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변호사죠, 변호사. 예, 변호사시고. 예. 어쨌든 거기에 견뎌도 저는 뭐 한국인이라 폄하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국뽕도 아니고요. 정말 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창용 총재가 총재 되고 나서부터 경제학 원론도 그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준구, 이창용. 네, 그래서 그 금융통화위원회 할 때마다 직원들한테 다 링크를 뿌려요.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위기 있었을 때 한국은에 아무도 관심 없다가 이창용 총재 들어오시고 나서 관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것도 전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이제 상황은 사실 우리 이선엽 이사님하고 저하고 요즘에 싱크로율이 거의 붙었어요. 얘기를 듣다가 저건 내 생각인데 지난번에 연합인포맥스에 나와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거 내 생각인데 하고 제가 계속 맞아 계속 이러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넘어와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제부터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저는 지금 대응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시장 대응하기 어려워요. 되게 시장이 되는 건 맞는데 솔직히 실제 대응을 해보면 대단히 어려워요. 매매도 쉽지가 않고 은행주가 20%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좋을 거다, 너무 나쁠 거다 한쪽으로 편향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뭔가를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 있으면 매매가 100% 꼬여요. 예를 들어서 경제를 너무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게 보고 있으면 지금 주가가 올라와도 지켜보겠죠. 인버스 치죠, 인버스. 인버스 사거나 아니면 이 정도 올랐으면 오히려 팔아야지 사는 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현금 들고 계시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식을 매매하려고 하면 안 좋게 되다 보니까 재다가 결국 자기 꼭지에 잡아요. 그래서 매매가 굉장히 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지양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여전히 아직 불안감에 다 가신 것도 아니죠. 그래서 너무 낙관 편향으로 또 되게 되면 의외로 또 잘 못 파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좋을 거다 나쁠 거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투자자분 그동안 워낙 안 좋게 보셨었으니까. 왜냐면 저도 아는 게 제가 조금 나가서 그때도 9월이 바닥일 겁니다라는 연합인포맥스에서 그때 9월에 했었는데 그거 보니까 여기 한 몇백 개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겠는데 그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그럴 건데 앞으로 경기 침체도 깊게 온다는데 저 친구가 우리를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실제로 그랬고 그죠? 그러나 아마 제 방송 보시니까 저는 굴하지 않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한 번 정도는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래야 생각을 차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차분하게 한 다음에
우선은 매매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결국 시장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앞서 말씀드렸던 변화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 뭐 다 좋은데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경기가 연착륙이 온다고 하는 건가. 그리고 또 각국이 어쨌든 그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경기를 새롭게 살릴 만한 성장 엔진으로 무엇을 삼고 있지, 여기 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고민해보고, 지수도 중요하고 네. 경기 지표도 중요하지만 네. 여기다 고민해보고 거기에 최적화된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찾아보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저는 그래도 차분하게 대응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0년 그 하반기 막 들어와서 야 이제 13년에 초강세장이 온다 그래서 진짜 강세장이 온다 느낌 피를 받으면서 그때 저희가 정말 야 이제 진짜 큰 장 온다 이렇게 대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지금. 다르긴 하지만 네. 지금도 그 거대 선상에 앞에 있긴 해요. 그러나 저는 뭐 앞서서 너무 뭐 설레발처럼 뭐 어마어마한 장이 옵니다, 이런 건 지금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건 아마도 나중에 그런 것들이 또 잡히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앞전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으면 그 다음엔 산이 높으면 골도 높은 거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높죠. 겁니다. 네. 예, 그건 뭐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니까. 다만 그 높을 때 어떤 것들이 산을 올릴 거냐,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저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 저는 항상 지수가 얼마 갈 겁니다 라는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사야 시장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지수를 절대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LG, 엔솔 뭐 이런, 그리고 또 뭐 수많은 그 인터넷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뭐 걔네들 뭐 주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카카오의 계열사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수는 엄청나게 무거워진 게 아닌가, 과거에 비해서. 얘들이 탄력적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낮지 그럼요, 않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정말 시장 전체가 뭐 지수가 뭐 2,500이야, 2,600이야, 2,800이야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수혜 보는 놈들은 정말 제대로 수혜를 볼 것이고. 그렇죠. 네. 뭐 그러다 보면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다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저희들이 잘못이 더 크겠지만 저희들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겠지만 지수가 딱 몇 포인트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없죠. 네.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선지자겠죠. 네, 네, 그렇죠. 네. 하늘에 계신 누구만 가능하신 거고, 일개 증권사 직원들이 나와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우연입니다. 정말. 네, 우연. 예, 그쵸. 100% 우연이에요. 우연. 저도 이제 네. 애널리스트 생활 수십 년 해봤지만 네. 뭐 지금 강세론을 얘기한 분들이 평생 강세론이 있을 것도 아니고 네. 약세론 하는 분들이 다 맞을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그분들의 충분한 논리를 보고 시장에 또 많은 변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변수에 따라서 변화도 해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방향성 정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그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뭔가에 대한 찾는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너무 지금 시장이 그동안 아무래도 경제적 위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네. 경제 지표에 특히 미국에 너무 올인돼 있으세요. 맞아요. 이거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지표는 특히 GDP를 많이 보시죠. GDP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약자예요. 국내 총생산. 네. 쉽게 얘기해서 이 GDP라는 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돈 번 거를 합해서 온 게 경제 지표예요. 네.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기업 이익의 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공장, 미국에 있는 공장, 여기서 생산한다는 건 GDP 안 잡혀요. 그 나라에서 생산된 게 아니니까.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오르는 사례도 많아졌어요. 아. 이게 세계화가 되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예. 미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서 100% 생산해서 그러면 그게 GDP하고 주가가 동행을 했지만 지금은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경제학은 중요하지만 경기 지표는 중요하지만 이게 모조리 주식의 방향과 일치할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제가 볼 땐 좀 더 유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네. 자, 요즘에 정말 2020년 이후로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정말로 일반인들이 과거 증권회사 직원이 얻기 어려운 수준의 지적인 뭐랄까 홍수? 그런 어떤 지식의 그 엄청난 그 물꼬가 터져가지고 그걸 맛보고 계세요. 진짜 정보가 넘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혼돈 속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얘기하시는 거 보면 되게 많이 똑똑하고 많이 아시는데 자기 생각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시기에 과연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생각이 좀 사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유튜브를 보고 우리 각도기 TV도 애청을 하고 또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다 제 스승이세요. 네. 그래서 나오는 한 분 한 분마다 다 소중하시고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만 주식도 공부하고 똑같아요. 자,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다라고 지금 치면 뭐 시장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좋은 인터넷 강의들이 많잖아요. 뭐 메가스터디도 있고 뭐 디지털 대성도 있고 너무너무 훌륭한 강의들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강의만 10번, 100번 듣는다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네네. 보통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을 갔다라는 분들을 보면 자기 학습이 많았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강의도 되게 중요한데 그 훌륭한 강의를 내 거로 만들고 소화를 해서 내 생각을 갖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거기까지 안 가면 사실은 남의 생각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의외로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제가 보더라도 워낙 투자자분들의 수준도 너무 높아지셨고 네. 아는 것도 많아지셨고 좋기는 한데 그분들 중에선 제가 볼 땐 저보다도 더 훌륭하게 자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뵀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많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것만 보고 끝나지 마시고 그걸 반드시 소화해서 내 거로 만드는 과정도 꼭 있으셔야 되겠다. 네. 그를 통해서 내 중심이 있는 것까지 가야 그걸 토대로 투자를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튜브나 이런 그 일종의 그 매스 미디어는 그 마이크로 미디어가 이제 매스 미디어화된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저희도 어렸을 때 투자 공부를 할 때 거시가 참 재밌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되고 예.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예. 그게 참 재밌는데 사실 실전 투자에 보면 거시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방향성 그러니까 이게 하락 방향이나 상승 방향이 방향성을 잡는 데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시적으로 또는 바텀업적으로 어떤 게 정말 좋을까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아마 주변에서 많은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 뭐 워렌 버핏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구루라고 돈을 많이 번 분들 보시면 매크로 알 것 같죠? 안 그래요.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경제에 그렇게 올인하고 나면 종목 공부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분들은 그냥 우리가 알던 위기 때 향후 시장에서 주도할 만한 기업들을 싸게 사셨던 거예요. 사실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지 경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긴 하죠.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는 경제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비중이 종목 공부보다 높으면 안 돼요. 반드시. 네. 그래서 다만 지금은 이제 이해는 되는 게 엄청난 하락장이었고 네. 그 하락이 매크로 변수가 저도 애널리스트가 특히 제가 투자 전략 팀장이었는데 네. 투자 전략 팀장이면서도 경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봤던 사례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하게 그만큼 만들었어. 시장이 채찍을 쳤어 우리한테. 그만큼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셨던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잘 하셨고 네. 잘 맞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하나 더 걱정인 건 뭐냐면 지난해 있었던 이 시장이 생각보다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하락은 기존에 제가 봤던 모든 경기 지표의 상관관계를 다 뒤집었어요. 따라서 그 시장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만 이 경험이 일반화돼서 향후에 시작 하락 올 때 이 경험을 그대로 살려서 하시게 되면 또 다른 오판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향후에 시장이 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할 텐데 내릴 때 지난해 있었던 시장과 이번에 뭐가 다른가 반드시 그 정도는 비교를 해보시고 판단을 내리셔도 네.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2020년의 상승장도 우리가 뭐 일반적이지 않은 시장. 완전히 특이했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게 취하고 나니 또 반대로 전혀 다른 그럼요. 정말 저도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경기 지표 상관관계를 따지는 거고 또 이전에 있었던 사례가 이러니 앞으로도 이럴 거란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시장 몇 번 틀린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다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연준과 맞서지 말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랬다가 죽은 거예요. 제가 지지난해 맞아, 시장 맞아. 틀렸었을 때 맞아. 연준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판단을 저는 믿고 움직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그랬다 망했어요, 사실은. 저도 그러면- 연준을 추종하는 게 제일 가장 좋은 선택지다라고 했다. 그러면 작년에- 여러분들 저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맹목적으로 연준을 추종하는 게 맞느냐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연준의 의견은 존중을 하되 그 존중하는 속에서 시장 왜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따져보면서 투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이 망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죄송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주 그 연준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아까 해주신 건데 연준도 지금 깝깝한 상태고 그러나 연준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입장이라는 거죠. 처해져 예, 있고 그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들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지금 현장에서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채권 시장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고 그동안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창용 총재 발언 딱 듣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럼요. 채권 시장도 과하긴 했으나 지금 채권 시장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 너무 재미난 시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의 유튜브는 꼭 찾아서 많이 들으셔야 한다라고 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끼리는 사실 찐과 짭을 알아요. 그렇죠. 말은 못해. 말은 못하는데 찐과 짭을 알아요. 근데 이제 찐 중에서도 진짜 찐은 발전하는 찐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이선엽 이사님 저 개인적으로 회사 선배인데 그냥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선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 정말로 날카로워졌고 이제 그 분석하는 툴뿐만 아니라 그다음 분석하는 데이터의 분석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옆에서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뭐라 그럴까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공부하세요 최근? 저는 이제 일단 출근을 일찍을 합니다. 네. 일찍을 해서 제가 한 6시 정도면 회사에 도착을 하고요. 네. 한 10시 정도에 집에 가요. 근데 항상 뭐 아침 10시, 저녁 10시? 저녁 10시. 근데 공부를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항상 좀 여유롭게 보려고 해요. 네. 항상 한 발자국 물러서서 네. 이건 왜 그렇지라면 꼭 물음을 꼭 가져요. 네. 이건 왜 그럴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연준하고 시장이 다르지? 많은 투자자분들은 연준의 시장이 다르게 봅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연준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왼준을 왜 저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시장은 또 왜 이렇게 볼 수 있는가? 네.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지? 네. 왜지? 네. 그러니까 서머스라는 분이 한 분 얘기할 때도 저는 꼭 곱씹어봐요. 네. 왜 분들이 좋아하나? 또 하나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다 스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들이 데이터를 제시하면 다는 다 따져봐요. 네. 제가 그런 해부를 엄청 잘하거든요. 네, 네. 해부해봐서 저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그게 왜 이렇게 될까? 그리고 실제 그게 이전의 사라고 뭐게 다르고 지금은 또 어떤 게 그래 아까 99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네. 실제 보면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냥 99년도 이랬으니까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되 정말 그럴까는 따져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왜라는 질문을 꾸준히 뒤져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를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저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증시각도 TV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 우리 증시각도계 우리 센터장님은 제가 굉장히 진짜 좋아하는 진짜 존경하는 후배예요. 후배지만 이렇게 뭐 단순히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프로라고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것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증시각도계 너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애청자로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응원할 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거를 여러분들 거로 소화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자기주도 학습이 꼭 필요하다. 이걸 하셔서 저희와 함께 좋은 결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투자 인사이트 시간인데 정말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넘쳤던 시간이었고 오늘 처음 들었던 거는 정말 99년, 2000년과 지금을 비교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하드웨어 버블이었고 소프트웨어 버블이었다라는 걸 구분해 주신 분은 아마 이선엽 이사님이 처음이 아닐까. 그런 분을 얘기하신 분은 없었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저 지금 처음 들어서 맞다. 그렇구나. 이게 인사이트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건 정말 생각의 힘에서 나온 그런 결과 유추해낸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참 돈으로 따지면 참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가치가 있는데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우리 신한의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한 투자 인사이트 시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인사이트를 나누어 주신 이선엽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